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하 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하 엔지니어링은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좀 제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이든이 지금 바이든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있고 우리나라한테 무기를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살짝 이렇게 거부를 했었죠. 바이든이 방한하기 전에 공격력 무기는 보내지 않겠다. 물밑 협상이 있는데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그래도 바이든이 와서 뭐라고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무기를 지원하게 됐을 때, 무기를 직접 지원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직접 제공을 하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에 나중에 재건 사업을 할 때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잘 보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가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 포탄 155mm 포탄을 10만 발을 수출하게 했는데 캐나다에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무기고가 비어진 캐나다에 우리나라 무기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폴란드에 무기를 또 수출하는 것. 그러니까 폴란드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만나고 정부도 만나고 해서 뭐 장갑차라든지 기타 공격용 무기를 수출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주다 보니까 무기고가 비계되었고 근데 우리는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유럽에다가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나중에 재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그동안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도화가 5%대, 그리고 해인이 상한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인도 그러고 도화도 그러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그 양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드렸는데 무기를 간접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약간 호조 분위기가 있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시간내로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의 전반적인 배경은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키스마크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 고점 있죠? 고점과 이기 저점은 만났죠.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매집했다면 상승하기 전에 열심히 매집했다면, 그죠? 열심히 매집했다면 이 가격까지는 9,970원까지는 매집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저가가 9,920원 찍으면서 거의 비슷한 가격을 찍었는데,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가격까지는 열심히 매집했으니까 갭이 해소되는 위치, 그죠? 여기까지 이제 조정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심하게는 요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그 종가선 차트라든지 힘의 균형을 표현해 보면, 자, 여기 막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졌고 돌파하고 나니까 거기를 지지하는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돌파하는 자리가 지지하는 자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요렇게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다 치면 요 위치까지 여기 키스마크 있죠.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하락한다 치면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 자리가 손절하는 자리가 되는 이런 형태로 매매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그런데요. 일단 여기 고점 부분을 선을 한번 싹 그어놓고 가로선을 싹 밀어보면 자, 어딥니까 여러분? 여기 고점에 저점지대, 고점의 저점지대, 이 고저대라고 하거든요. 고점의 저점지대 또는 고점의 저항지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딱 맞을 자리 맞고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고점이 3개가 있죠. 대략적으로 선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 보면 자, 밑에 선이겠죠. 밑에 선인데 그 자리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던 힘이 전고점에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점도 어느 정도 여기가 되고 저점도 여기 자리도 되겠죠. 그죠? 여기 자리도 될 테고 좀 더 섬세하게 보면 여기 자리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과 저점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전부 다 나오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런 형태로 고점과 저점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충분히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앞쪽의 물량들을 충분히 받았다 치면은 또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또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밴드를 쳐볼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 뭐 그것이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률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도화 엔지니어링이 앞에 신용이 되죠. 신용이 되기 때문에 한 달, 그러니까 개미들이 가장 많이 신용을 썼을 법한 자리는 여기거나 여기 그죠? 여기거나 여기겠죠. 대량 거래소에 신용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언제 살까 고민했는데 여기 고점이 예를 들어서 5월 11일이고 대량 거래라 치면 6월 11일쯤 지나가지고, 그래서 신용 들어온 물량들이 나가면 그때 저음이나 어디 여기 오면 사볼까 이렇게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일단 시간 여러는 약간 올라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내일 지금 11,000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딱 놓은다 치면 올라가도 일단 맞을 자리는 있습니다. 맞을 자리는 있고, 또 떨어진다 치면 이동 평균선에 있는 이런 자리가 저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해인이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인이 급락의 상한가를 틀어 막아버린다면 도화도 어느 정도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해인이 또 꼬꾸라진다 치면 도화도 따라서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놓고 대장하고 따라쟁이하고 묶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제 기본적인 생각이나 뭐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고점과 저점을 예측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공격 자리가 손절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격 자리 있고 손절 자리 있고 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학습용으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